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특수 유도기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를 비교했을 때 단상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일 효율이 안 좋아지겠죠. 중량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동일 용량 대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동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기동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용량이 안 되고 소용량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바로 맞는 말이죠. 기동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교본 자기이기 때문이죠. 자, 2번입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중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회전자는 타원형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분산기동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동 정류가 작고요. 기동 회전력이 크다. 우리가 반, 콘, 분, 쉐, 콘이 두 번째로 있잖아요. 그래서 작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4번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분산기동형의 일종이다. 분산기동형에서 제가 C가 달린 거다. 그래서 위상차를 더 크게 해가지고 기동 토크를 증가시켜준 친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한 것은 반, 콘, 분, 쉐 기억하라 했죠.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모노사이클릭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입니다. 똑같은 두 건선을 주건선과 보조건선으로 사용한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를 운전하라고 할 때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할 변압기의 결선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건선과 보조건선 사이에 위상차가 나야 되는 거고, 그 위상차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T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압기 때 제가 T결선 벡터도를 그려줬는데 들어가는 두 전압의 위상차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본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조건선 또는 기동건선을 넣어줌으로써 주건선과의 위상차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회전자계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게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단상 반발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반발, 비읍이 너무 많아요. 브러쉬를 어떻게 해야 돼? 브러쉬를 이동해야 됩니다.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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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 브러쉬. 오케이. 자, 그래서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위치 조정이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브러쉬의 접속선을 바꾼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닌 거를 알아야 됩니다. 브러쉬의 위치 조정을 한다, 브러쉬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6번 정력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쉐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가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번입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콘덴서 기동형의 토크는 200%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어차피 2번 아닌 3번이겠죠. 왜? 여러분들이 반콘 분시를 외웠다면 반발 기동형이 어떻게 돼요? 제일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만약에 얘가 맞는 설명이 된다면 얘가 틀린 게 되고, 얘가 맞는 설명 얘가 틀린 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맞게, 동시에 틀리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찍으셔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다음 그림은 어떤 전동기의 1차 측 결선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Y 형태를 기억하시면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다. 1번 여러분들 그림만 보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삼상 전압조정기의 원리는 어느 것을 응용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따라서 삼상 유도 전동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삼상 전압 조정기니까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축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양건의 축이 일치할 때 2차 권선의 유기전력을 E2, 전원 전압을 V1, 부하측의 전압을 V2로 가면 임의의 각 알파일 때 V2를 나타내는 식은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단권 변압기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양 권선의 축이 일치한다는 말은 얘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여기에 유기전력이 E2가 되는 거고, 직류 전압이 V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부하측 전압을 V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일정하게 축이 일치할 때는 V2가 뭐가 돼요? V1에다가 E2가 되겠죠. E2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알파만큼 변했다고요. 알파만큼 변했다고요. 그러면 알파의 코사인 세타만큼, 자속의 코사인 값만큼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세교가 되기 때문에 E2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1차 전압을 V1이라고 2차의 유도전압을 E2라고 할 때 부하의 단자 전압을 연속적으로 가변할 수 있는 조정 범위는, 그러니까 V1 더하기 E2 코사인 알파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아, 요거 빠졌네요. 같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커봐야 1이고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라고.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V1에 마이너스 E2가 되겠죠. 만약에 코사인 알파가 1이 된다면 V1에 플러스 E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원선 및 직렬권선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E1, E2라고 하고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시킬 때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성간전압을 조정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아까 뭐라 했어요? 자, 우리가 단상에서는 자, 지금 주어진 전압으로 하게 되면은 E1에 E2 코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0에서 180도까지 변하게 되면은 얘가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고 커봐야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E1에 마이너스 E2가 되게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들어가면은 E1에 플러스 E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요 범위를 합쳐서 뭐라 해요? E1에 플러스 마이너스 E2라고 부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3상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3상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 뭘 해준 거예요? 루트 3을 해준 거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13번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양 권선이 일치할 때 직렬 권선의 전압이 150V, 전압이 220V인 경우. 자, 요거까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지금 이런 경우죠. 자, 요러한 경우죠. 지금 양 권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자, 요러한 상태라는 거죠. 얘가 안 꺾인 상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가해주는 조합이 220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 생각할게요. 그리고 직렬권선이 이 친구니까 여기가 150이라는 거예요. 150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와 2차 권선축 사이의 각도가 30도라면 자, 얘가 어떻게 돼요? 30도로 변해요. 이렇게 30도로 변해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 30도가 된다는 거죠. 왜? 자속에 30도만큼만 쇄교를 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자,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양 권선이 일치할 때 2차 측 유기전력이 150V, 전원전압이 220V일 경우.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요거랑 같죠? 지금 보시면은 양 권선이 같은 거죠. 네,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 무시해 주시고, 이 경우에 부하 측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220에 더하기 150에 코사인 30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350V가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이고 직렬권선의 전류가 6A인 경우 전격 용량은 몇 볼트 암페어인가 묻고 있죠. 또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2차 전압이 뭐예요? 얘를 말하는 거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100V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각도가 없다면, 얘가 안 꺾였다면은 여기가 몇 볼트가 돼요? 30V가 되는 거죠. 맞죠? 내가 180도로 꺾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30V가 되는 겁니다. 자, 어찌겠건 간에 전격 용량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6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권 변압기에서 전격 용량을 요거 두 개 곱한 게 되겠죠. 여기에서의 전격 용량이니까. 따라서 180 볼트암페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5번입니다.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V, 5kVA의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직렬권선의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삼상인 것만 다릅니다. 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200V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각도가 없다면은 여기가 100V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50kVA인 지금 뭐라 했어요? 다시 5kVA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전류가 있을 거 아니야, 전류. 자, 얘네들 요 부분이 뭐라요? 5kVA라는 거죠. 그런데 삼상이니까 우리가 삼상에서는 용량을 구할 때 루트 3에 전류 I에 전압 V를 해서 이게 뭐예요? P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루트 3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I가 되는 거죠. 전압은 100V가 되는 거죠. P는 5kVA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I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5000을 루트 3에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약 28.9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단락권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를 줄여줌으로써 전압 강하를 어떻게 해준다?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는 당연히 단락권선이 없습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으며 한 편에 1차 권선을 다른 편에 2차 권선을 둔다. 맞습니다. 자, 모두 입력전압과 이에 대한 출력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 위상차가 있는 것은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죠.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위상차가 없습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단락 코일이 필요하나 삼상에선 필요 없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모두 회전자의 회전각에 따라 조절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얘를 움직인다.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소음 중 정기적인 소음이 아닌 것은 자, 팬음은 뭐예요? 팬. 선풍기에서 나는 소리죠. 뭐예요? 기계적인 소음이겠죠. 정기적인 소음이겠어요? 오케이. 자, 19번입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기동전류가 큰 순서로 나열한 경우로 옳은 것은 자, 그러니까 농형 유도전동기를 업그레이드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디프 슬롯 농형과 이중 농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좋죠. 따라서 디프 슬롯 농형과 이중 농형은 적어도 보통 농형보다는 기동전류가 작고 보통 농형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디프 슬롯 농형과 이중 농형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당연히 보통 농형보다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가 작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큰 건 당연히 보통 농형이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이중 농형이 더 토크 특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농형, 디프 슬롯 농형, 이중 농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라 했으면 이중 농형, 디프 슬롯 농형, 보통 농형 이렇게 됐겠죠. 이것도 개념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보통 농형에 비하여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인 것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동 토크가 크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풍력 발전기로 이용되는 유도 발전기의 단점이 아닌 것은 자, 4번 보시면 유도 발전기 쓴다 했어요? 안 쓴다? 안 쓴다고요. 역률이 높겠어요. 역률도 낮고 효율도 낮으니까 역률이 높다라는 말이 틀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